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볼린저 밴드 차트를 보는 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부터 밑에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증시가 과연 어떻게 될까, 추가적으로 낙폭이 떨어질까 고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예상대로 장 시작부터 증시가 무너지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주는 걸로 보여졌는데, 사실 이제 장 막판부터 증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오후장에는 이제 증시를 쭉 끌어올려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사실상 보합권의 마무리를 해주는 선방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간은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증시 자체가 지금은 계속해서 행보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시 흔들기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사실상 2021년 1월 한 중순 정도부터 시작된 이 횡보 장세가 거의 이제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 박스권 장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2월달 끝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땐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박스권 장세가 끝날 때쯤이면 과연 상방으로 쏠 것인지 하방으로 쏠 것인지 증시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나겠죠.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증시가 쉬어가고 있는 타임, 이렇게 흔들기를 하고 있는 타임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쉬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증시가 이제 쉬어가고 있고 아직 명확하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섣부른 추가 매수나 섣부른 손절이나 섣부른 매수나 이런 걸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아직 내가 주식을 매수한 종목이 하나도 없는 이제 시작한 분들이라면 실적 대비 저평가 좀 1차 매수 정도는 해두는 건 좋겠지만, 기존에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가지고 내가 손절이나 추매나 이런 거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증시가 명확하게 박스권을 하방이든 상방으로든 어쨌든 벗어나면서 방향성을 틀어서 잡아나갈 때 그때 좀 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더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같이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관망세를 유지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명확히 이제 확인한 후에 움직이고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도 아직은 뭔가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때는 아니다.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지금 하실 때가 아니다. 내가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려면 추후를 보는 게 좋겠다. 근데 솔직히 오늘만 놓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줬는데 강보합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게 원래 제가 이전에 했던 생각은 증시가 좀 눌림을 줬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흐름을 보니까 이 매수세도 만만치 않은 걸로 봐서 이게 그냥 이대로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고 증시가 이제 한 방을 더 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잘하면 그냥 횡보만 하다가 이렇게 흔들기만 좀 보여주다가 한두 달 정도 그대로 그냥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러한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시라는 건 항상 이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증시가 상방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도 최악의 상황, 당장 내일부터 대세하락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어느 정도 대비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매수해놓고 추가 매수를 너무 섣불리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좀 차트 강의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사실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상 매매를 할 때 이 빨간색 선이거든요. 일봉상에서. 저는 이 볼린저 밴드 선을 일봉상에서만 이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때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매도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냥 매도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에 보이는 유니온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더라도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급등 중인 차트라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니온이 이런 차트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이런 차트에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죠. 캔들을 이제 영역 비움으로 해가지고 볼게요.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120선 돌파하고 자리도 좋고 종목도 좋다라고 해서
뭐 유니온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급등도 이제 신고 거래량 한번 터져줬고요. 3,900원에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와 유니온 여기서 급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입절을 하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직 볼린저 밴드 선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캔들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볼린저 밴드 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는 뭐 4,950원에 매도할 거리 아니고 매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이제 급등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이제 뭐 유니온을 4,900원에 막 최고점에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도 저는 여기 볼린저 밴드 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홀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급등주 매매를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급등이 나왔을 때 너무 성급하게 매도를 하는 실수를 좀 피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날 보면은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지 않으면 볼린저 밴드가 또 여기까지 올라왔죠. 원래는 한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또 올라와 주면서 또 추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은요. 네, 지금 볼린저 밴드 딱 터치하고 지지했죠. 여기까지도 매도하면 안 됩니다. 언제 매도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줬을 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냥 여기서 매도하는 게 낫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또 전고점 뚫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의 어느 정도의 이제 기준을 잡고 급등이 쉬어가느냐, 급등이 끝났냐, 급등이 아직도 지속적이냐라고 판단을 할 때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때도 뭐 이제 볼린저 밴드를 뚫고 급등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여기서 이미 한 차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를 계속 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서 이제 마감을 했을 때도 볼린저 밴드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게 조금 더 좋다. 보시면 이때 볼린저 밴드를 뚫고 급등이 나왔을 때 보면 추가적인 급등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지 않으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게 저는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최고점에 매도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뭐 정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점 매도는 힘든데 최소한 최고점을 찍고 이제 하방으로 꺾이려고 하는 시점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볼린저 밴드만 잘 설정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할 때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로 선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 지표에서 모든 보조 지표의 선은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 저항선이고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지지선입니다.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고요.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같은 경우에 키움증권 기준으로 차트 옆에를 확장시키고 가격 지표를 클릭하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BOLLINGER BANDS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못 찾겠으면 여기 검색에다가 영어로 BOLL만 쳐도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클릭을 하면 볼린저 밴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볼린저 밴드 그 지표 조건 설정은 페리어드 20, D1, 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라인 설정은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있는데 저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동평균선 20선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동평균선 20선을 중심선으로 그대로 쓰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한선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걸 지지와 저항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한선을 쓰는 건데 보통 이제 급락하는 차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저는 급락하는 차트는 분명히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급락을 하기 때문에 악재 뜨면서 급락하는 종목들은 뭐 고점에서 급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악재가 뜨면서 급락하는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호재 뜨면서 급등을 출발하는 종목을 올라타는 게 차라리 안정적이지 악재 뜨면서 이제 급락하는 종목을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탈해가지고 다시 회복된다고 그걸 매수한다? 저는 악재 뜬 기업을 투자하는 거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급등주와 급락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제 경험상 항상 급등주 매매를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물론 잔잔하게 이제 안정감 있게 이제 흐르고 있을 때 급등이 예상되는 저평가 종목을 사는 게 최대한 안정감이 있지만 타이밍을 노리고 싶고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첫 시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하한선을 이용하지 않는다. 상한선은 빨간색 선으로 3포인트로 저는 굵게 해서 잘 보이게 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종목도 좀 보자면 사실 이제 뭐 코리아 서킷도 보시게 되면 너무나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섣불리 매도를 한다라는 점이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뭐 종목을 이제 매수 매도를 할 때도 이러한 식으로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코리아 서킷을 내가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에서 뭐 잘 매수했다라고 칩시다. 5,250원 아래에서 뭐 여기에서 잘 매수를 했어요. 왜냐면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잘 들고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갑자기 이제 시세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종목을 와 급등 나왔으니까 와 대박이다 하면서 수익을 여기서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매수했으면 충분히 지금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 얘는 급등 중인 차트인 거거든요. 볼린저 밴드 아직 이탈을 안 했는데도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많이 갔다고. 다음날 보면 더 갈 수도 있는데 또 갈 수도 있는데 또 갈 수도 있는데 또 갈 수도 있는데 그 딱 이때 볼린저 밴드 이탈했죠? 이때 이제 매도해도 충분하거든요. 이때 매도해도. 그래서 저는 이때 이렇게 6,220원에 이럴 때 매도해도 충분한데 너무 성급하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내가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수해놓고 있던 게 정말 이제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이 빵 나왔을 때 그걸 그때 바로 매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던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이 나오면 분명히 볼린저 밴드 선을 돌파했을 텐데 이 볼린저 밴드 선을 이렇게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매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럼 이때는 볼린저 밴드 이탈했나요? 안 했죠. 이때도 이탈 안 했죠. 이때도 안 했고요. 이때도 안 했고 이때 이탈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매도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매도를 해서 훨씬 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매수를 해놨다가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이때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한 10%밖에 수익을 못 내요. 근데 가령 뭐 여기서만 매도했다라고 해도 21%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완벽하게 무조건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말 그대로 보조지표고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건데 보조지표는 어디까지나 보조지표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성급히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볼린저 밴드 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높은 수익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리 선취매를 해놓은 상황이었다면요. 그리고 설사 이때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이탈하지 않았다면 저는 매도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잡아나가면서 매매를 한다면 뭐 솔직히 이제 이거는 좀 더 가져가서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여기만 보더라도 이러한 실수를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도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잡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타 스킬 중에서 어떤 스킬도 있냐면 이제 분봉으로 쭉 보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일봉상으로 막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볼린저 밴드를 막 여기에서 이렇게 막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스킬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볼린저 밴드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매수해가지고 볼린저 밴드 위로 슈팅이 한번 쫙 나와줬을 때 단타성으로 이제 3% 4%를 수익 내고 나오는 이런 이제 단타 스킬도 과거에 제가 몇 번 사용했던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단타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실제로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급등을 시작한 종목을 너무 일찍 매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비교적 더 높은 고점에서 매도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훨씬 더 좋은 내용, 좋은 산업, 좋은 기업, 좋은 차트, 좋은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저는 다음 주 훨씬 더 좋은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